안녕하세요. 해커스 정보처리 기사 양문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1회 2과목 소프트웨어 개발 문제 20문제 풀어보면서 복습하고 정리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타이핑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모형을 미리 만들어 놓는 그런 모형이었죠. 자, 개발 단계에서 오류 수정이 불가하므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거 틀렸는데요. 그렇죠? 프로토타이핑을 만드는 이유가 무언가가 잘못됐을 때 수정을 하기 위해서 모형을 미리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렸고요.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의뢰자가 최종 결과물의 일부 또는 모형을 볼 수 있다. 아, 이게 완성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구나. 모델하우스가 있어서 아파트가 완성되면 이런 집이 돼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이거 맞는 설명. 프로토타입은 발주자나 개발자 모두에게 공동의 참조 모델을 제공한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프로토타입은 구현 단계의 구현 골격이 될 수 있다. 네, 그 모습 그대로 구현하면 되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 그걸 골격으로 해서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22번입니다. 검증 검사 기법 중 개발자의 장소예요. 개발자의 장소는 알파 검사. 그죠? 요거는 다 알고 계시죠? 개발자의 장소는 알파 검사, 사용자의 장소로 갔으면 베타 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디버깅 검사는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버그 찾고 수정하는 거. 형상 검사는 특정 시점에서 소프트웨어의 상태를 관리하는 검사. 자료구조 검사는 개발자가 검사하는 거. 그렇죠? 다른 검사들도 쭉 한 번씩 정리해 주십시오. 3번입니다. 23번. 필드 테스팅이라고도 불리며 개발자 없이, 개발자 없이, 아까는 개발자의 장소에서 개발자의 감독 하에, 그래서 알파 검사였고요. 요거는 개발자 없이 고객의 사용 환경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검사 수행하는 거니까 요거는 베타 검사에 해당합니다. 네, 알파 검사는 개발자의 장소, 그다음 형상 검사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특정 시점에서 소프트웨어의 상태를 검사하는 거였죠. 복구 검사는 시스템의 복구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중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유저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유저빌리티, 이게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 네, 이렇게 영어 단어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사용성 이렇게 같이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신뢰성, 효율성, 무결성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뢰성은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는 거를 얘기한다고 했죠. 고장나지 않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아껴 써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게 효율성이었고요. 무결성은 변경을 아무나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였죠. 변경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성격을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품질 목표 여러 가지 단어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25번입니다. 히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히포, 하마였죠? 하마는 하향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상향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였고요. 구조도 개어도표 집합, 상세도표 집합 이런 거로 구성되는 거 맞습니다. 기능과 자료의 의존관계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맞고요.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거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히포는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쉽게 문서화해서 바로 보여주고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6번입니다. 해싱 함수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싱 함수. 자, 제곱법이 있고요. 제곱법은 만들기 나름인데 만약에 10
15라는 숫자가 있으면요. 15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15의 제곱이 15 곱하기 15잖아요. 그러면 5, 5, 25, 5, 1은 5, 7, 1, 5는 5, 1, 1은 1. 225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면 이거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숫자 요거를 이렇게 따와가지고 22번 방, 이게 네 방이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제곱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숫자 분석법인데요. 숫자 분석법도 뭐 20, 22, 1111 뭐 이런 숫자가 있으면 이 중에서 뭐 두 번째 숫자, 네 번째 숫자 두 개를 합쳐서 방번으로 할래. 이게 그냥 숫자 분석법이었습니다. 그럼 1번, 11번 방이 네 방이야. 이렇게 주는 거죠. 세 번째 개방주소법. 네, 요게 지금 해싱 함수의 종류가 아닌 거에 해당하는 거죠. 개방주소법이라는 거는 방이 내가 11번 방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여기서. 그래서 11번 방으로 갔는데 거기에 이미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나도 11번인데요? 라고 했더니 내가 아까 먼저 왔으니까 다른 데 알아봐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옆방이 비었는지를 확인하고 지금 옆방이 빈 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11번 방은 아니지만 바로 붙어있는 옆방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 그게 개방주소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싱 함수의 종류가 아니라 이거는 충돌이 났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거여서 3번이 답이고요. 4번의 제3법은 뭐 숫자가 들어오면 뭐 3으로 나눈 나머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러면 제3법에 의해서 10이라는 숫자는 1번 방을 부여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제3법이었습니다. 26번의 답은 3번인 거죠. 27번입니다. 형상관리의 관리 항목과 거리가 먼 것은 정의 단계의 문서. 형상관리는 소프트웨어하고 관련된 산출물,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게 형상관리였거든요. 자, 정의 단계의 문서도 형상관리에서 관리해야 할 항목이고요. 개발 단계의 문서와 프로그램도 형상관리가 관리해야 할 요소가 맞습니다. 유지보수 단계의 변경사항, 유지보수 단계의 변경사항도 형상관리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에 관련된 것들은 형상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4번이 형상관리의 관리 항목과 거리가 먼 것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인터페이스 구현 시 사용하는 기술 중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자바스크립트 비동기 통신 기술 그리고 XML을 주고받는다. 이 세 가지의 동그라미를 치고 그리고 공부했던 것들을 잘 기억을 해보시면 AJAX 자, 이 AJAX가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AJAX, 자바스크립트, 비동기 통신, XML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고 연결해서 묶어 놓으시면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소스코드 품질 분석 도구 중 정적 분석 도구가 아닌 것은 자, 이렇게 도구를 정적 분석 도구와 동적 분석 도구로 나누는 거를 할 줄 아셔야 되고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오니까 요거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PMD라는 도구가 있어요. PMD라는 글자를 잘 보시면 P를 뒤집으면 D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M자를 뒤집으면 이렇게 W로 아무튼 이렇게 글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정적 분석 도구다. 이렇게 일단 하나 외워주시고 PMD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CPP 체크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C++로 만들어진 코드를 체크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요 도구도 외워주시고 그 다음 여기 체크로 끝났잖아요. 그 체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체크 스타일 이렇게 생긴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모두 다 정적 분석 도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발매터라고 하는 이런 도구가 보이는데 발매터, 뭐 발 그라인드 이렇게 발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요 발은 발이라는 조 스펠링 세 글자를 보시면
밸브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밸브를 왜 우리가 물 수도꼭지에서 물 막 떨어지면 이렇게 밸브 이렇게 잠그잖아요. 이제 그거를 연상해 주시고 앞에 이렇게 VAL이라는 애가 붙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메모리가 누수되니까 이렇게 잠궈 가지고 그거를 분석하려는 거구나. 잠그려고 하는 애구나. 요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자, 발 매터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성능이나 자원 사용량을 분석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메모리 누수가 되는 것도 체크할 수 있고 그런 동적 분석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요 세 가지 꼭 외워 주셔야 돼요. 자, 30번 가겠습니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DRM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기술 요소 중에는 키를 관리한다거나 암호화를 한다거나 크랙 방지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였고요. 방화벽은 DRM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방화벽은 네트워크 보안 기술에 해당하는 거여서 30번에서 기술 요소가 아닌 것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다음 트리에 대한 인오더. 자, 인이라고 하는 건 루트를 중간에 방문하겠다. 이런 의미죠. 루트가 어디 있죠? 얘가 루트잖아요. 그럼 루트를 중간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방문하죠? 여기가 레프트 차일드죠. 왼쪽 자식을 먼저 방문하고 여기를 1번으로 방문하고 그리고 중간에 루트를 방문하고 그리고 여기가 오른쪽 자식이에요. 라이트 차일드예요. 그래서 여기를 세 번째로 방문하겠다. 이렇게 일단 크게 분류를 해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 1번에 자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트리가 됐어요. 서브 트리가. 그럼 여기서도 루트를 찾을 수가 있죠. 얘가 루트고요. 여기가 왼쪽 자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인오더니까 여기 루트를 중간에 찾아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왼쪽 자식 먼저 그 다음 루트 D, B 요 순서대로 이 묶음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럼 D, B 이게 끝나면 그 다음 여기 2번이 A잖아요. A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여기로 가는데 3번에 가가지고 인오더니까 왼쪽, 엄마, 오른쪽 이렇게 가는 거죠. E, C, F. 자, 요걸 순서대로 묶으면 D, B, A, E, C, F. D, B, A, E, C, F.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인오더뿐만 아니라 또 프리오더도 해보시고 포스트오더도 해보시고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보셔야 합니다. 32번입니다. 알고리즘 설계 기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분할 정복, 디바이드 앤 컨커. 네, 요거 알고리즘 설계 기법 맞습니다. 탐욕 알고리즘, 그리디 알고리즘. 눈앞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하는 게 탐욕 알고리즘이었죠. 그리디. 요것도 알고리즘 설계 방법이 맞고요. 동적 계획법, DP,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요것도 알고리즘 설계 기법이 맞습니다. 연결 리스트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자료 구조였죠. 자료 구조여서 요게 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빌드 자동화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빌드를 자동화해 주는 도구가 지금 여러 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래들, 메이븐, 엔트, 젠킨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을 설명한 것들 중에 틀린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자, 그래들은 그루비, GG 이렇게 같이 외워놓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들은 그루비.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설명이고요. 메이브는 프로젝트 객체 모델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의 빌드, 보고서 및 문서 관리하는 거. 네, 요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엔트는 XML 기반 빌드 도구. 절차적 빌드 스크립트 작성하는 거. 네, 요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리고 젠킨스가 나오는데 젠킨스는 빌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양한 빌드 도구들을 연동시켜서 빌드 작업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도구이지 빌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도구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연결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3번이었고요.
3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기본 원칙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볼게요. 테스트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결함을 발견할 수 있다. 네, 요게 벌써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테스트는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 번 열심히 노력해도 모든 결함 발견은 어려운 거예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 하나 만들어 놓고 똑같이 계속 반복하면 다른 곳에서 일어날 결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는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였죠. 자, 세 번째,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해라. 일찍 시작해야 일이 커지기 전에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이 커진 다음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없다고 해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결함이 없다는 말과 사용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35번입니다. 상향식 통합 테스트의 과정이 옳게 나열된 것은 상향식이니까 아래에 모듈을 먼저 이렇게 만들었겠죠? 자, 아래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수준, 이 아래쪽에 있는 낮은 수준의 모듈들을 일단 결합을 합니다. 얘네 둘이 기능들이 엮이는 거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낮은 수준의 모듈을 클러스터로 결합하는 일을 한다. 이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모듈들이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맞게 동작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위에 상위 모듈을 만들어줘야 되죠. 상위 모듈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임시로 만드는 게 드라이버였습니다. 자, 드라이버라는 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여기가 드라이버예요. 여기도 필요한 기능들을 불러주는 드라이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드라이버를 통해서 클러스터들을 이렇게 묶여있는 요 집합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검사합니다. 자, 검사가 끝나면 어떡하나요? 이 드라이버를 제거하고, 이제 필요가 없죠? 얘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임시로 만든 거니까. 자, 드라이버를 제거하고 얘네 둘을 이제 엮어서 또 상위로 결합하는 거. 이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기역, 디귿, 리을.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5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36번 보겠습니다. 중앙집중형 버전관리 도구가 아닌 것은, 자, 여기도 답이 2개여서, 네, 이것도 죄송합니다. 이것도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취합해서 문제를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중앙집중형 버전관리 도구는 2개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SVN하고 CVS 2가지는 중앙집중형이 맞는데, 여기 나오는 기타고요. 이건 분산형이죠. 머큐리얼이라고 4번에 나와 있는 요 도구도 분산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타도 있고, 36번의 답이 1번하고 4번하고 2개 다 체크를 해 놓으시고, 얘도 분산형이고 얘도 분산형, 얘네 둘은 중앙집중형,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37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 화이트박스 테스트니까 안에 있는 소스코드가 보이겠네요. 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문장 커버리지. 문장 커버리지는 소스코드의 모든 문장이 한 번 이상 실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코드가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화이트박스 테스트 맞습니다. 두 번째, 조건 결정 커버리지.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조건, 말 그대로 조건식, true냐 false냐 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해보는 거고요. 결정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포인트 지점들이 한 번씩 다 실행이 돼서 돌아갔는지를 봐야 되니까 이것도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하는 테스트가 맞습니다.
제어 흐름 테스트도 마찬가지겠죠? 제어 흐름을 본다라는 거는 소스 코드가 보여야 된다는 거니까. 자, 여기 상호작용 커버리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건 화이트박스 기법에 해당하지 않고요.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제가 여기다가 해설을 달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블랙박스 테스트에 상호작용 커버리지 이런 이름을 가진 테스트 기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그런 종류의 커버리지가 있기는 한데 이런 이름은 없다. 그거까지 같이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8번입니다. 다음 배열이 주어졌을 때 삽입정렬이에요. 삽입정렬. 1회전만 수행했을 때 어떻게 배열의 구조가 바뀌는지를 물어봤거든요. 삽입정렬은 일단 이렇게 나누는 거죠. 여기는 정렬이 끝난 나라고요. 정렬이 끝난 나라고 이쪽은 정렬이 아직 안 된 나라고 이렇게 한 개만 기준으로 해서 나눈 다음에 삽입이니까 이렇게 두 개, 양 그 경계선을 지점으로 해서 끝 지점에 있는 두 개의 데이터를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에 이 정렬되지 않은 나라의 첫 번째에 있는 저 숫자가 정렬된 나라로 들어오면서 어느 지점으로 삽입될까? 네, 그거를 재구성하는 게 삽입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3은 8하고 비교했더니 8보다 작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쪽으로 삽입되는 거죠. 그래서 3, 8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정렬된 나라의 숫자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고 뒤에는 아직 정렬이 안 됐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고. 자, 이게 한 번 회전이 끝난 이후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3, 8, 5, 1, 7.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만약에 2회전 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 둘을 비교하죠? 얘네 둘을 비교했더니 5가 8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3하고 비교해야죠? 그래서 3하고 8 사이로 5가 삽입이 되면서 이렇게 끼어들죠? 그래서 3, 5, 8, 1, 7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2회전을 물어봤다면. 그럼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까지가 정렬이 끝난 거고 그 다음 또 물어보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1이 이쪽 지점에 어디로 삽입될지를 또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일단 답은 1회전만 물어봤으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다음 중 워크스루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런 거죠. 워크스루예요. 이거는 코드를 리뷰하는 거죠. 본인이 만든 거를 비공식적으로 동료들을 모아놓고 리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워크스루는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검토 활동이다. 맞습니다. 네, 아직 무언가가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동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야 라는 걸 설명하면 그걸 본 동료들이 여기에 어떤 결함이 보인다면 얘기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죠. 네, 그 얘기고요. 워크스루는 비공식적인 요거 맞습니다. 리뷰 기법으로 일반적으로 개발자, 분석가, 테스트 팀이 참여한다. 네, 맞습니다. 개발자들끼리 할 수도 있고요. 분석가나 테스트 팀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요거 맞는 설명이요. 워크스루는 최종 제품을 고객이 직접 사용해보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단계이다. 네, 요거는 틀린 설명이죠. 이건 중간에 비교적 초기에 하는 기법이지 이렇게 최종 제품을 고객이 직접 사용해보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워크스루는 소프트웨어 명세서, 코드, 설계 문서를 대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요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EAI 구축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EAI 구축 유형이에요. 포인트 투 포인트는 직접 연결하는 거였죠? 직접 이렇게 연결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하나하나 포인트들을 각각 연결하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간의 결합도가 높아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엮이게 되니까 당연히 결합도가 높아지겠죠? 네, 이건 맞는 설명. 허브 앤 스포크. 허브 앤 스포크는 중앙에 허브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스포크가 매달리는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 허브 시스템이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연결되어 중앙에서 관리한다. 네, 맞는 설명이죠. 메시지 버스는 이렇게 중간에 버스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노드들이 매달리는 거였죠. 분산 환경에서 각 애플리케이션이 동일한 메시지 버스를 통해 통신하며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통합을 용이하게 한다. 네, 요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레거시 통합. EAI 구축 유형의 레거시 통합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1회 네, 2과목 소프트웨어 개발 20문제 풀이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혹시 틀린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복습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